1852년 7월 25일 서울 제동 작은 사가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명. 그는 훗날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명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밖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흥선대원군, 그의 아버지 이하응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집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당시 불과 12살에 불과하던 이명이 조선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렇게 그는 고종이란 이름으로 즉위하며 조선의 제26대 국왕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국은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며 움직였습니다. 대원군은 강력한 중앙집권 개혁을 추진했고 서원 철폐, 호포제 시행, 경복궁 중건, 그리고 척화비를 세워 서양 세력과의 일체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안으로는 개혁과 혼란, 밖으로는 문명의 충돌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그 모든 변화를 아직 스스로 주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분뿐인 왕이었고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학문과 정사를 익혔습니다. 고종의 곁엔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민씨 가문 출신의 여인, 훗날 명성황후로 불리는 그녀는 강단 있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졌지만 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발전해 갔습니다. 1873년 고종은 성년이 되어 친정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흥선대원군은 실각하고 전국의 실질적인 권력이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 조선은 본격적인 개방과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1876년 일본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체결시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점차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1883년에는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고 근대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전신, 우편, 철도, 전차 등의 신문물을 조선에 도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득권 세력인 수구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터지고 흥선대원군은 다시 전국에 개입하려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개입하며 왕실은 더욱 흔들립니다.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발생하지만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며 근대화 세력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고종은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한 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뇌 속에서 외세의 간섭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 가보개혁이 시작됩니다. 고종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은본위 화폐제도, 신문 발간 등 수많은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이면에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압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 10월 8일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됩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국모의 죽음, 을미사변입니다. 고종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정신적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명성황후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897년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은 이제 더 이상 청의 속국이 아닌 독립자주국가로서 조선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었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며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이때 고종은 몰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들은 고종의 명으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대한의 독립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열강은 조선의 호소를 외면했고
일본은 고종에게 강제로 퇴위를 명령합니다. 1907년 고종은 결국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순종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슬펐고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병합합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종은 끝까지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3월 1일 황궁안 작은 공간에서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며 슬픔을 사겼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경운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독살설을 제기합니다. 한 달 후 3.1 운동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황제가 억울하게 죽었다. 우리의 조국이 짓밟히고 있다. 그 울분을 터뜨리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은 3.1 운동의 직접적인 촉발제가 되었고 그는 죽어서 다시 백성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단지 무기력했던 임금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제국주의의 물결과 맞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고종은 왜 더 강하게 맞서지 못했을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매 순간 나라를 위해 무엇을 감내했는지 그 눈물과 선택의 무게입니다. 고종은 완벽한 군주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고 절박한 시대 속에서 백성을 끝까지 품으려 했던 고독한 황제였습니다.